지금까지 구글 설문지의 여러 기능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파트 1에서 구글 설문지의 기본 기능들을 잘 익혀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파트 2로 갑니다. 파트 2에서는 직접 만들어 보셔야 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설문지를 준비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모두 이렇게 설문지를 생성하셨겠죠? 그리고 방탈출 게임을 따라서 만드는 데 필요한 파일들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천천히 따라 만들어 보시면서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설문지의 제목을 바꿔줄 거예요. 제목 없는 설문지에서 저는 방탈출 게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제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 설정을 해볼게요. 먼저 머리글 이미지를 바꿔줄 거예요. 머리글 이미지는 파일에 있고요. 테마 맞춤 설정에 들어가셔서 머리글 이미지 선택을 하신 후에 업로드로 가셔서 탐색하시고 파일 중에 방탈출 게임 머리글 이미지라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원하시는 앵글로 조정해 주시고요. 완료를 눌러주시면 머리글 이미지가 삽입됩니다. 이제 테마 색상을 바꿔줄 건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테마 색상에 맞는 배경 색상도 있으니까 골라주시고 글꼴도 원하는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해봤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참고로 저희는 섹션을 8개로 구성할 거예요. 우선 기본으로 있는 질문 박스는 삭제해 주시고요. 여기 방탈출 게임 부분을 방탈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설문지 설명에는 이런 문구를 넣어줄 거예요. 네, 이 텍스트도 파일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섹션 추가를 하셔서 또 다른 섹션을 만들어 주세요. 섹션을 생성하시게 되면 첫 번째 섹션 밑에 섹션 1 다음이라는 텍스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선택지는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로 설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의 제목은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입니다. 그리고 설명에는 이런 텍스트를 넣어주세요. 두 번째까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아직까지는 간단하죠? 또 섹션을 추가해 주세요. 이 섹션 역시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로 해주세요. 세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의 제목은 시작의 문이고요. 이 섹션에는 설명을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미지를 추가할 건데 이렇게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탐색을 누르신 후에 이번에는 3-1 이미지를 열어주시고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의 제목은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 이미지는 가운데 맞춤 해줄 겁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삽입하는 모든 이미지는 가운데 맞춤을 해줄 거예요. 네, 이미지를 하나 더 삽입할 건데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고요.
이미지 추가를 하셔서 탐색하신 후에 이번엔 3-2 이미지를 열어줄 거예요. 이 이미지의 제목은 이거고요. 이미지는 가운데 맞춤해 줄게요. 네, 세 번째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거고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게 좀 빠르시다면 천천히 돌려보세요. 섹션을 추가해 주시고요. 역시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로 해주세요. 이 네 번째 섹션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잘 따라와 주세요. 네 번째 섹션의 제목은 첫 번째 방을 탈출하라 이고요. 설명은 이거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 및 설명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런 박스가 추가될 거고요. 제목은 쪽지 내용이고 설명은 좀 길기는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방탈출 게임에 대한 안내를 해줬고요. 이제 이미지를 추가할 거예요. 이미지 추가를 누르고 탐색을 해서 섹션 4-1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이미지의 제목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미지는 역시 가운데 맞춤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는 질문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질문 추가를 해주시고요. 질문에는 열쇠를 받은 당신의 암호는? 이라는 질문을 해줄 거예요. 답변 방식은 단답형으로 바꿔주세요. 질문은 필수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지니까 집중해 주세요. 질문 박스의 하단 오른쪽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응답 확인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요. 맨 앞에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숫자, 텍스트, 길이, 정규 표현식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단답형의 답변을 받을 때 조금 범위를 줄여주고 규정 짓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전화번호를 받을 때 딱 숫자만 적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인데 저희는 암호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암호랑 똑같아야 돼요. 이 암호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건데 설문지를 공유하게 되면 이게 링크기 때문에 막 공유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링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설문지에 답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만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아요. 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정규 표현식과 일치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입력한 것과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패턴에다가는 이 답과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구, 숫자, 암호 등을 넣으시면 돼요. 저는 간단하게 1, 2, 3, 4, 5로 할게요. 그 뒤에 맞춤 오류 텍스트는요. 이게 답이랑 일치하지 않게 됐을 때 밑에 빨간색으로 뜨는 글씨예요. 저는 여기다가 암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맞춤 오류 텍스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질문 박스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질문 박스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번 질문은 암호를 알맞게 입력하고 쪽지를 잘 읽었는가 라는 텍스트를 넣어주시고요. 객관식 질문으로 설정해 주세요. 옵션은 2개 할 거고요. 옵션 추가를 해서 첫 번째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요. 이렇게 해줄게요. 질문은 필수로 해주시고요. 이따가 이 옵션에 답했을 때 답변에 따라서 다른 섹션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설정할 건데요. 이거는 다른 섹션을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도 또 섹션 추가를 해줄게요.
이 섹션도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인지 확인해 주세요. 5번째 섹션은 참고로 아니오라고 답변했을 때 오는 섹션입니다. 섹션 제목은 다시 쪽지를 잘 읽어보게나 라는 요 제목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따로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제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위에 섹션에서 만들었던 이 쪽지 내용 박스를요. 클릭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사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제된 박스 위에 6개의 점을 클릭하면서 밑으로 끌어서 5번째 섹션으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다시 제목 및 설명 추가를 하셔서 적으셔도 되지만 똑같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할게요. 5번째 섹션은 이렇게 됩니다. 또 섹션 추가를 해주시고요. 다음 섹션 진행하기인지 확인해 주세요. 6번째 섹션은 예라고 했을 때랑 아니오라고 한 후 5번째 섹션을 지난 후에 들어올 섹션입니다. 제가 아니오라는 섹션을 먼저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아니오 섹션도 결국 이 6번째 섹션으로 올 거기 때문에 순서상 설정할 때 이게 좀 더 수월해서 이렇게 정했고요. 6번째 섹션의 제목은 2번째 방을 탈출하라 이고요. 설명은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질문 추가를 해줄 거예요. 질문을 추가해 주시고요. 이 질문 박스에 들어갈 질문은 이거입니다. 이 힌트를 통해 추리할 수 있는 단어는 인데요. 이번에는 질문 박스에서 이미지 추가하기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 질문과 답변 방식 사이에 있는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탐색을 누르셔서 섹션 6-1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됐고요. 역시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질문을 필수로 바꿔주시고요. 네 번째 섹션에서처럼 더보기, 그 다음에 응답 확인, 정규 표현식, 일치로 해서 패턴에는 카메라 해주시고요. 맞춤 오류 텍스트에서는 이런 문구를 넣어줄게요. 네. 6번째 섹션도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섹션 4로 돌아가서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그 기능을 설정해 줄 거예요. 섹션 4입니다. 질문 박스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을 하시면 옵션 옆에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6번 섹션으로, 아니오는 5번 섹션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섹션 6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섹션을 추가해 주시고요. 역시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인지 확인해 주세요. 7번째 섹션의 제목은 마지막 방을 탈출하라 이고요. 설명은 이거입니다. 질문을 추가해 주시고요. 질문에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단답형으로 바꿔주신 후에 질문을 필수로 설정해 주시고요. 더보기에서 설명, 그래서 이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질문에서 이미지 추가하기를 할 거예요. 질문과 답변 방식 사이에 있는 이미지 추가를 눌러주시고 탐색해 주신 다음에 섹션 7-1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보기, 응답 확인, 정규 표현식, 일치를 해주셔서 패턴에는 truth라는 영어를 적어주시고
맞춤 텍스트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7번째 섹션을 끝냈고요. 섹션 추가를 하셔서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인지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8번째 섹션의 제목은 방탈출 성공입니다. 설명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질문 추가해주시고 질문에 방탈출에 성공한 훌륭한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요걸 질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정규 표현식 일치를 안 할 거예요. 이름을 설문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질문을 필수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박스 추가를 할 건데요. 이렇게 탐색을 하신 후에 섹션 8-1을 열어주시고 이미지 제목은 이렇게 해주시고 사진 역시 가운데 맞춤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서프라이즈 같은 기능을 더할 거예요. 이미지 박스의 오른쪽 상단 더보기에서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표시되는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런 문구를 넣어 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방탈출 게임 만들기는 성공이고요. 미리 보기로 테스트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만들기는 간단하죠? 혹시 어려우셨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